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어 이동우 경기도 의사회 회장님 모시고 의사 정원 확대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는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정부는 필수 분야 응급실이라든지 내외산소라든지 흉부외과 같은 수술하는 의사들이 지금 적어서 응급실에 못 찾아서 뺑뺑이 돌다가 죽기도 하고 또 응급실에 가서 수술을 못 받고 죽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의사 정원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아무리 늘려봤자 지금처럼 의사들이 피부과 성형외과로 대거 다 가버리고 또 이 필수 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늘려도 또 이거는 안 가고 또 저쪽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공공의사를 도입하니 뭐 공공의대를 만드니 하면서 이제 그걸 또 지역에 또 일하는 지역의사 제도를 도입하니 별별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 현재 필수 의료 분야에서 그 의사들이 일하기를 기피하는 이유는 뭡니까? 의사나 국민이나 다 똑같습니다. 근로시간이 좀 짧고 월급을 많이 받기를 원하는 건 인간이면 다 똑같은 거죠. 의사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필수 분야의 의사는 근로시간이 거의 주 100시간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근로시간이 길고 가족하고 시간도 잘 보낼 수가 없고 이게 젊을 때 30, 40대 좀 잠시는 할 수 있겠지만은 이 평생 하라 그러면은 누가 자기 인생인데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필수 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이유는 당연한 거죠. 근무 환경이 그러니까 선호하는 과는 일을 적게 하고 월급은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필수 의료가 붕괴된다고 그러니 제가 무슨 필수 의료 토론 이런 데 가면은 정말 몰라서 그러냐. 저한테 시키면 저는 6개월만 해결합니다. 필수 의료 의사 기피 문제를. 아주 간단하거든요. 필수 의사가 비필수 의사보다는 중요한 일을 하잖아요. 0.1mm만 털려도 사람이 죽는 심장 수술을 하고 뇌 수술을 하는데 점 빼는 사람보다는 훨씬 훌륭하고 더 위험한 일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월급을 더 많이 받도록 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면은 의사들이 똑똑한데 의대 졸업생들이 금방 그쪽을 가죠. 자, 지난번에 의대생한테 그 앙케이트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의대생들이 필수 의료 분야의 수가를 개선하고 그 다음에 의료 사고에 대한 예방만 책임을 져준다면 기꺼이 갈 생각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그 조사 내용도 봤습니다. 그러면 수가가 대체로 지금 어떤 상황이라서 기피를 하는 겁니까? 그 부분도 제가 이제 오늘 설명을 정확하게 드리면 정부의 칼럼을 써서도 전달을 했습니다. 제가 전달했는데 최근에 소아과가 기피 현상이 심각하다는 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 다 국민들이 다 압니다. 소아과 의사들이 피부 전 빼는 거 합니다. 요즘에 이제 자기들끼리 미용 공부해서 미용으로 가고 소아 안 하겠다. 왜냐? 도저히 돈벌이가 너무 적으니까. 근데 의사가 돈벌이가 적어서 절로 가냐? 이렇게 비난할 문제가 아니죠. 그거는 근로 환경을 개선을 해야 될 문제인데 실제로 이제 정부가 이제 들고 나왔는 게 소아과 기피 현상이 심각하니까 소아과 전공의한테 월급을 100만 원씩 더 주겠다.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100만 원을 더 주든 200만 원을 더 주든 그 몇 년 길어야 3년인데 3년 하고 나서 암흑인데 미래가 없는 과를 누가 하겠습니까? 흉부외과 기피과가 된 게 20년인데 전공의 월급 100만 원 더 준다. 그 정책이 실패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문의 월급을 국가가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전문의 월급을. 소아과 전문의가 됐을 때, 뇌수술하는 전문의가 됐을 때 의사 최고 수준으로 국가가 보장해준다. 이렇게 하면은 졸업하면은 최고 수준의 월급을 받고 주 40시간만 그래도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살 수 있으면은 보람된 일이기 때문에 필수 분야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단순 수가 인상이 절대 해결책이 아니다. 왜 해결책이 아니냐면은 예를 들어서 심장 수술 수가를 흉부외과가 기피과라고 해서 2배, 3배 올렸습니다. 근데 올리면 어떠냐? 심장 수술이 대부분 대한민국의 소위 빅5 병원에서만 거의 대부분 일어나죠. 그러면 지방 대학병원에서는 심장 수술이 1년에 몇 건 안 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2배를 올리면은 삼성병원이나 아산병원이나 서울대학병원은 엄청 도움이 되죠.
건수가 많으니까 많으니까. 2배를 올리면 엄청 도움이 되지만 1년에 몇 건 안 하는데 올려봤자 어차피 언발에 오줌 누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하냐면 필수 의료는 한 명이 오더라도 1년에 2명이 오더라도 이거는 소방서와 같은 사회 인프라 아니냐. 전라도든 경상도든 그 지역 주민들도 다 원할 거예요. 몇 명 안 오지만은 내가 언제 뇌출혈이 날지 모르고 언제 골든타임에 심장이 쓰러질지 모르는데 비상에 대비해서 그런 비상에 대비하는 예. 인프라인데 가령 지역에 이제 인구가 없는 시골 지역에 인프라를 다 구축하고 기다렸는데 한 달 동안 한 건도 안 왔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건강보험제도가 10원도 안 줍니다. 그러면은 그 병원장 입장에서는 의사 월급은 어떻게 하고 간호사들 대기하고 지켰던 그 시설과 임대료나 이런 건 다 어떻게 하냐는 거죠. 소방서에 불 한 건도 안 나면은 돈 10원도 안 주는 시스템이 대한민국 필수 의료를 살리겠다는 의료 시스템의 이게 모순인 거죠. 자, 그래서 이거 요약을 하자면 예. 일단 한번 요약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예. 수가 인상이 대안인 것처럼 하는데 수가 인상이 전국적으로 필수 의료를 갖다가 유지 지탱시키는 대안은 아니다라는 전혀 거죠. 아니죠. 그런 건 이제 국가가 기본적으로 국민의 목숨을 담보하기 위해서 유지시켜야 될 시스템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비용을 지불 비용이라고 생각해야 그렇죠. 되는 거지 수가 인상이 그렇죠. 대안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서울의 소방서에서 불이 많이 나든 지방에서 한 건도 안 나든 소방관 월급은 똑같이 줘야 되는 거고 소방서 유지 비용은 똑같이 줘야지 여기는 불 한 건도 안 났으니까 기본급도 안 줘. 이렇게 하면은 그 인프라를 유지할 수가 없죠. 소방서도 한 달, 2달은 하겠지만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의 단순 수가 인상은 서울의 빅5 병원의 인프라 유지는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 수가 인상이. 그렇지만 지방에 뭐 전라도라든지 경상도라든지 제주도라든지 이런 건수가 줄어드는 데는 그 인프라에 대한 개념을 생각해야 되고 아까 전에 제가 전문의 임금도 같은 개념입니다. 거기에 전문의가 상시 대기하고 있으면은 사고가 안 나도 한 달 지나면 월급을 줘야 됩니다. 뭐 따지자면 뭐 전남에 해남이 있다, 시골이다. 그럼 거기에 산부인과는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공공으로. 근데 거기에 1년에 애를 받아봤자 몇 명 건 안 된다. 그럼 없어지죠. 예, 그러면 없어지지만 그걸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거기를 유지되는 산부인과라는 그 의료과를 유지시키기 위한 비용은 정부가 조달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그러니까 해남에 산부인과가 없다고 분만 수가를 3배 올린다. 3배 올려봤자 서울의 대형 산부인과 한 달에 수백 건 하는 데만 돈벼락이 나는 거고 해남에는 그 3배 올려봤자 몇 건 되지도 않는데 어차피 인프라 비용이 유지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 시설을 유지하는 인력 비용과 어떤 시설 비용 이런 거에 대한 인프라 개념으로 필수 의료는 가야 되는 거지 이거를 가지고 사회주의 의료를 하면서 비용 지급 시스템은 엄밀히 보면 철저하게 자본주의 한 건당 주니까 이거는 필수 의료를 살릴 수가 없는 거라서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탁상 공론을 한다는 게 단순 수가 인상을 그냥 하고 전공의한테 월급 100만 원 준다. 엉뚱한 일을 하니까 20년 돼도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자, 그런데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필수의료 부족 현상이라는 부분의 핵심적인 부분은 서울 사는 사람들은 필수의료 부족 현상의 부분에 대해서 뭐 물론 수술이나 이런 거는 좀 느끼지만 나머지 뭐 부분에는 조금 덜하고 또 지방에는 굉장히 심각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정부가 이게 그 수가 보장만으로 안 된다라는 부분을 갖다가 모르지는 않을 겁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죠. 아는데 제가 여러 번 지적하는 게 대한민국이 거창한 것 같지만은 건강보험제도 1년에 100조죠. 국가 예산이 500조인데 100조가 건강보험 재정인데 이 100조를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를 건정심의라는 곳에서 다 결정합니다. 그럼 건정심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죠. 건정심의라는 저도 이제 그 회의에 좀 참석해 봤습니다만은 굉장히 허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 구조가. 그러면 그냥 복지부가 거수기들을 불러요. 기분 나쁘면 안 부르면 그만이니까. 그러니까 소위 시민단체, 민노총 이런 사람들도 옵니다. 그러면 민노총이 와가지고 정부 말 안 들으면 다음부터는 그 사람 위원 위촉 안 하면 돼요. 정부가 위원 위촉을 하니까. 그럼 정부가 딱 해서 가면요, 표결도 안 합니다. 그냥 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인데, 이번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그거 했네요.
옛날에. 하셨어요? 예, 그 예. 복지부 싸워갖고 얼마 지불한다 이런 거. 예, 그냥 끝나버려요. 그게 뭐 몇십조 지불하는 회의가 너무 허접해요, 가보면은. 근데 이제 그 회의의 모든 자료는, 윤석열 대통령이 뭘 알고 복지부 장관이 뭘 알겠습니까? 담당 과장이 대한민국 의료를 좌우합니다. 복지부 담당 과장이. 그러니까 저는 복지부 담당 국과장들이 대한민국 필수 의료 다 망쳐왔다. 그 사람들이 밥 먹고 하는 게 펜텍 공무원인데 그 공무원들이 알면서도 뭘 하느냐. 의료계에서도 뭐 각자 도생, 각자 생존이란 각 과별로 복지부 과장만 하나 삶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지부 과장한테 밥 사주고 뭐 술 사주고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복지부 국과장이. 그러니까 실제로는 건강보험 100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제대로 해야 되고 인프라를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근데 인프라 비용을 지불하면은 그게 표가 됩니까? 그 사람도 몇 명 없는데 지역에. 예.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이게 감기보험만 잘 돼 있다는 게 감기 걸리니까 병원에 돈 몇천 원 주니까 약도 주고 엄청 좋더라. 근데 우리나라에서 중병 걸려 보십시오. 중병 걸리면은 정말 가정이 파탄나고 어렵고 힘들거든요. 뭐 백혈병이든 암 환자든 가정 다 파탄납니다. 근데 암이나 국민들 마음에서는 백혈병이나 집에 중환자가 생겼을 때 제대로 된 혜택을 좀 보고 차라리 감기 같은 거 걸렸을 때 내 성금 내는 2만 원, 3만 원 내도 내 밥도 2만 원, 3만 원 내고 먹는데 이런 마음을 가질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건강보험 재정을 그렇게 쓰지 않느냐? 아니 감기 그거 경험하는 사람은 표가 많고 그거 뭐 백혈병 암 걸린 사람 한두 명 거기에 5억 10억 때려 넣어봤자 한 사람당 10,000원씩 뿌리는 포퓰리즘이 표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뻔히 알면서 백년지 대계고 정말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얄팍한 다 알죠. 제가 토론에 나가면 한다니까 필수 의료 몰라서 20년 동안 이 짓 하고 있냐고. 자기들 다 알아요. 그러니까 뜨끔하죠. 제가 그 얘기를 하면. 근데 복지부 국과장들이 나쁜 짓을 하는 거죠. 뻔히 알면서. 왜 이해관계가 다 있잖아요. 거기서도 지금 그러면 덕 보고 있고 개혁돼야 될 곳이 있겠죠. 근데 개혁을 칼을 대야 된다고 저는 생각. 근데 안 되죠. 자기들이. 그냥 뭐 밥 먹고 술 먹고 하면 좋은데. 관료주의적 병폐가 지금 이 의료 분야에도 깊숙하게 자리 잡아서 심각하죠. 예, 본질의 문제를 알면서도 안 고쳐지는. 그러니까 비필수가인데 인기가가 되는 가들이 로비를 잘하는 겁니다. 예, 그러겠네요. 필수가는 밥 먹고 잠도 못 자는데 언제 가서 로비합니까? 그러니까 이러면 로비 받은 데만 계속 하니까 정말 고생하고 잠도 못 자고 일하는 사람은 로비할 시간이 없어서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 필수 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필수 의료 분야가 주로 수술을 심각한 걸 많이 하니까 하다 보면 이제 일정하게 사고도 날 수 있다. 그래서 의료 사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뭐 방치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보면 이제 수술실에 CCTV니 또 뭐 의사들 정가 있는 사람 뭐 앞으로 면허 취소법 취소한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11년도에 의료계에서 처음으로 이거 의료 분쟁에 대한 해법으로 의료사고 특례법을 초안을 제가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의료사고 특례법이 뭐냐 하면은 제가 뭐 어떻게 만들었냐. 교통사고 특례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저 사람 다치게 하면 전부 경찰서 가야 됩니다. 때리든 뭐 박치기를 하든 과실이든. 하지만 운전 중에 운전하다가 박아가지고 저 사람이 입원해도 경찰서 안 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교통사고 특례법에 의해서 이제 생업상 운전하니까 운전하다가 실수로 박은 경우는 형사처벌을 묻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똑같은 백본으로 의사가 고의로 굉장히 고의로 했는 그런 고의과실 외에는 8대 중과실처럼 그런 거 외에는 형사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민들을 갈라치기 했던 게 정부의 이게 잘못입니다. 옛날에 1980년도에 교통사고 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길거리에 차 세워놓고 대한민국 사람들 매가지 지고 서로 막 빗대 올리고 싸웠는데 요즘에는 사고 나도 전부 보험 처리하고 안녕히 가세요 하고 웃으면서 헤어지잖아요. 그때 저희들이 들었던 게 미국에서는 굿바이 하는데 한국 사람은 왜 그렇게 싸우냐. 이게 해결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사회에. 의료도 마찬가지죠. 제가 보면 환자도 의료사고를 당해서 진짜 가장이 쓰러졌는데 배상이 필요하죠. 근데 의사도 딱하고 환자도 딱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교통사고 종합보험처럼 의료사고도 종합보험 시스템이 돼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계산해 보면
건강보험이 100조인데 몇 천억만 하면 해결됩니다. 대한민국 그 의료 분쟁 문제가. 몇 천억이라면은 건강보험 100조에서 큰 포션이 아니에요. 근데 정부가 왜 안 하느냐. 이제 의사하고 갈라치기. 항상 이재명이가 했던 게 CCTV 그거 자기가 했잖아요. 그래 놓고 이번에 검찰 조사 받을 때 자기는 CCTV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들 보고는 CCTV 뭐 숨길 거 없으면 왜 못하냐 하지만은 CCTV를 갖다 대놓으면 이 부담이 돼서 1mm, 2mm 수술을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게.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지켜보면 정신적인 그렇죠. 정신적으로 위축이 되죠. 식당의 요리사도 CCTV 갖다 대놓으면은요, 고춧가루 넣기 힘들어요. 이거 넣는 과정에 뭐 위생적이네, 뭐 잘못됐네, 뭐 하면은 CCTV 되면은 대부분 제대로 업무 수행을 못 합니다. 예술가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의료사고도 이 부분이 교통사고와 같이. 그러면은, 이런 반론을 만약에 한다면은, 야, 교통사고로 옆에 사람 박아도 처벌 안 하니까 이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도덕적인 해이가 많아질 거 아니냐 하지만은 그렇지 않거든요. 일부러 누가 박고 일부러 누가 사람을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운전자를 보호하는 게 가정도 유지되고 국가도 유지되는 거지. 운전자 그냥 사고 내면 갖다 죽이면은 교통사고는 다소 줄지는 모르겠지만 사회적인 공익에는 맞지 않다는 거죠. 의료사고도 마찬가지죠. 의사 그냥 족치면은 의료사고 조금 준다? 그것보다는 교통사고처럼 제대로 된 어떤 안정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국민들도 원하는 거는 의료사고를 당했을 때 누군가가 돈 주면 돼요. 내가 10억 배상 받는데 정부가 주든 병원이 주든 의사 개인이 주든 난 10억 배상 받으면 국민으로서는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왜 의사 개인한테 해가지고 국민한테 계속 그러면은 의사와 국민들도 같은 입장이 되겠죠. 의료 치료 결과가 안 좋아요. 그러면 의사도 가급적이면 좋게 써주겠죠. 이분 웬만하면 좀 보상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박으면 치료 잘 받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의사 개인 돈을 줘야 되니까 이게 내 잘못이 아니고 절대로 보상을 못 해주고 뭐 그러니까 또 의사 죽일 놈이고 하면서 길거리에 헌수막 걸어놓고 이런 후진적인 시스템을 언제까지 할 거냐 이런 거죠. 그거 자체가. 예, 그래서 이 사실은 이 의사들의 영역에서 술을 먹고 했다거나 또 뭐 무자격 의사가 했다거나 그렇죠. 이런 경우라면 모를까. 그러지 그렇죠. 않고는 모두가 다 자기 일에 잘하려고 그렇죠. 노력은 하는 건 기본 그렇죠. 상식이라 전제하고 모든 세상 그렇죠. 일이 돌아가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수술이라는 것은 특히 사람 몸을 예. 다루는 데서는 생체에서는 무슨 일이 발생할지 그렇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예. 다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그 불가측성에 대해서 나타나는 그 위험에 대한 부담은 국가가 이제 이런 사고의 우려에 대한 것들 때문에 수술실을 기피하는 의사들, 젊은 의사들, 그럼 뭐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또 사고 위험도 또 높고 이러니까 3D 업종처럼 되는 거죠. 지금은 농업이나 수산업에 그렇죠. 젊은 사람들이 안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외노자 갖다 쓰자는 거예요. 예. 자, 그런 거는 당연히 정부가 합리적인 해결책을 갖다가 가지고 정리를 해줘야지 그걸 하지 않고 이러는 건 문제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지금 이 피부과 성형외과로 많이 가는 이유가 돈을 잘 벌어서 간다는데 실제 수술 전문으로 하는 그 외과 의사들하고 이래 보면 어떻습니까? 수입이나 이런 부분에서.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들 월급 자체도 예. 소위 그 비필수과 편하고 당직도 없고 주 5일 근무만 하고 하는 데가 임금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당직 쓰고 위험한 일하고 의료 분쟁 위험도 많고 하는 의사가 월급이 훨씬 낮아요. 제가 이제 구체적인 과 이름을 말하면은 그 과에서 저를 막 또 비난이 그러니까 또 그래서 제가 이런 데는 편하고 월급을 많이 받는다 말을 제가 딱 거명하기가 제가 지난번 협회장 선거 때도 거명했다가 폭탄을 맞은 적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그렇다 그렇게 이제 뭐 복지부 국과장 다 알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공개적으로 이제 언급하기가 좀 그러니까 저도 이걸 두려워하잖아요. 개혁을 하려고 해도 말을 하면은 공격을 받으니까 복지부 국과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처럼. 제가 지금 보니까 일반 뭐 의대 나가 그러니까 인턴 레지던트도 안 하고 그냥 일반 1호 졸업해 가가 그래가지고 피부과 들어가가 성형외과 들어가서 뭐 1,000만 원 이래 받으면서 그냥 페이 닥터로 시작하는 게 코스처럼 돼 있더라고요.
지금은 점점 그런 게 늘어나죠. 예, 젊은 예, 애들이 예. 아예 그냥 들어갈 때부터 나는 예, 예. 그냥 인턴 레지던트 안 하고 졸업해서 그냥 성형외과 가겠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의사들이 저렇게 되게 깊은 의료 지식이나 전공 분야에 들어가서 수술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지 않고 그냥 의료 기본 지식만 배우고 나와가지고 저 피부 성형외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왜 통제하지 않는 겁니까? 정부가 사실은 조장하고 있는 거죠. 통제하고 있지 않는 게 아니라 네. 저는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만 하면 예.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예. 그렇게 고생하는 만큼 그 사람들의 워라밸이 보장되고 최고 수준의 보상이 돼야 되는데 예. 아니 쉽고 편한 데는 보상을 많이 해주고 고생하고 힘든 데는 보상을 안 해주고 이렇게 해놓고 의사들을 왜 그렇게 갑니까? 그거를 왜 또 강제로 통제 안 합니까? 이거는 약간 사회주의적이나 공산주의적인 발상이고 저는 시장 경제나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에 의한다면 여기가 좋게 해놓으면요 미국처럼 서로 하려고 할 겁니다. 아마. 미국에서 보니까 그 외과 수술 전문으로 하는 의사들 그 의사들이 하더니 그렇죠. 훨씬 예. 우리나라도 그렇게 만들면 됩니다. 7, 8억씩 막 이렇게 예. 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만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2배, 3배가 3배씩 되죠. 예. 근데 같은 의사라도 같은 의사 의사하고 우리나라는 수술하는 의사하고 우리나라는 수술하는 의사 월급이 더 적으니까 예. 이 참 기형적인 현상을 보이는 거거든요. 예. 누가 보더라도 고생하는 사람을 대접을 더 해주고 힘든 사람을 더 배려를 해주고 휴식도 더 보장을 해줘야 되고 내가 나를 수술하는 의사가 밤에 잠도 못 자고 비몽사몽간에 내 칼 들고 수술하면 얼마나 달리면서 그러면 그러니까 의료사고 더 생기는 거예요. 진짜 충분한 휴식을 하고 내 몸에 칼대 수술해 주기를 바라지.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을 들어보면 이해가 되시죠? 야, 저는 근데 뭐 20년 돼도 안 바뀌잖아요. 안 바뀌는 현상이 이게 완전히 그냥 그런 카르텔.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누군가가 오면 다 이거 개혁해야 됩니다. 이런 자체를. 자, 정부는 이걸 정원을 늘리면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만 정원을 늘려봤자 현 시스템대로는 그 일반이 해서 졸업해서 의대 졸업해서 피부 성형외과나 이런 데 가는 사람 숫자만 그렇죠. 더 늘릴 건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도 이제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나면 앞으로 경기 안 좋아지면 거기도 좀 남아돌 거고 이제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들을 전부 이제 뭡니까 원격으로 그렇죠. 도입해서 원격 의료하는 재벌 큰 회사에 의사 타이틀 들고 가가 가운 입고 그냥 상담해주는 화상 상담 전문 의사로 전락식 될 건데 이렇게 가는 것이 국가 의료 시스템을 얼마나 파괴하는 것인가라는 걸 갖다가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내가 볼 때 윤석열은 이 모른다고 봐요. 의료 실정의 지금 모르죠. 현상에 대해서. 모르죠. 그 모르면서 자기가 어떻게 발표하려고 생각까지도 했어요. 그러다가 다행히 그 발표 전날 싹 철회를 했죠. 발표 전날 저는 발표했으면은 그 자체로 역사에 그냥 가장 최악의 대통령이 됐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국민들이 또 아셔야 될 부분은 공공의대나 지역에 근무하는 지역의사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도입을 해서 장학금 주고 이렇게 뭐 마치 이부 의사를 갖다가 양산하는 것이 대안일 것처럼 민주당이 또 특히 지금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절대 대안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강조하셨잖아요. 예. 공공의사는 반인권적인 발상입니다. 공산당적인 발상입니다. 사람인데 그거 진짜 궁박한 사정과 궁박한 심리를 이용해서 어린 학생들 꼬셔가지고 그 완전히 노동력 착취하는 데 쓰겠다. 새우잡이 그 데리고 가는 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제가 새우잡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성재가 안 되는 사람 그냥 의사 시켜준다면은 뭐라도 하겠습니다. 그러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나중에 되면은 후회가 되는 거죠. 나이가 40, 50대인데 내가 속아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러면 또 공공의대는 또 하는 말이 그럼 계약 위반하면 의사 면허를 또 다시 뺏는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40, 50대 가지고 의대 졸업해가 면허 있는데 약속 안 지켰다고 뺏으면은 그게 지금 뭐 하자는 건지 참 그 황당한 거죠. 그 자체가. 예, 그 정부가 좀 실상을 제대로 보고 정신을 좀 차리길 바랍니다. 자, 결국 의대 정원 늘려봤자 이 의료 문제, 필수 의료 분야의 인력이 부족한 문제는 전혀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의사협회나 이런 데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똑똑한 사람이 한국에 제일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의사들인데 저는 이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여론을 전파하고 또 좀 싸우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전략도 없고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의사협회 회장님 좀 가시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은 우리 국민들하고 좀 비슷하다는 현상을 보인다. 제가 국민들이 의사들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는데 우리 국민들도 그렇죠. 국민들도 이 잘못된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때 움직이는 사람 소수입니다. 대부분들은 뭐 자기 밥 먹고 뭐 친구하고 뭐 술 마시고 노는 거는 관심이 많아도 정말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나라가 진짜 완전히 망가지고 국가 재정이 수십조가 파탄이 나고 하는 데는 뭐 그냥 뭐 관심이 없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들도 제가 보기에는 개인주의화 되면서 뭐 누군가가 대신 하겠지. 누군가가 대신 치우겠지. 우리 뭐 사회운동 하시는 분들도 고생하고 계시는데 대부분 국민들은 뭐 그렇게 노력해봤자 자기들도 똑같은 혜택 보니까 그게 또 지혜로운 길이다 이런 식으로 프리라이더라는 그 개념이네요. 예, 좀 그런 부분들이 국민이나 의사나 저는 좀 깨어나야 된다. 누군가가 좀 선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는 그렇게 분연이 일어나고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게 의료계든 여기 시민사회계든 국가든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안타깝게도 점점 좀 이기주의화 되어 가면서 남의 일에 신경 안 쓰고 나라 일에 신경 안 쓰고 내 개인이나 어떻게 좀 기회주의적으로 잘 살아보자 이런 것들이 팽배하면서 그러면 헤쳐먹기가 더 좋습니다. 대부분 국민들이 무관심하면은 어떤 분야든 헤쳐먹어도 그냥 대다수 국민들이 침묵을 하니까요. 아무리 내가 필대 올려서 얘기해봤자 대다수 국민들이 방임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데 대다수 국민들이 귀찮다고 방임해보세요. 몇 사람 떠들어봤자 그냥 니는 떠들어라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의료계도 사람 사는 동네니까 이 사회하고 좀 다를 바가 없더라. 저도 이제 좀 느끼는 바가. 그래서 그래도 뭐 선각자들이나 깨달은 사람들이 먼저 떠들어야겠죠. 이런 부분. 자, 지금 현재 정부가 굉장히 단추를 잘못 끼웠는데요. 의사 정원 확대, 행명 21은 계속 반대하고 이렇게 싸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런 토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71%의 국민이 의사 정원 확대에 찬성하고 있다라는 그런 정부의 주장이 국민의 무지를 갖다가 등에 업은 일종의 프로파간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포퓰리즘적인 거 우리 국민들이 우매하지 말아야 될 게 좌파들이 잘하는 게 갈라치기입니다.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 갈라치기 해버리고 남자 여자 갈라치기 해버리고 의사 국민 갈라치기 하는데 거기에 그냥 막연하게 갈라치기를 당하면은 저는 개돼지라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다. 근데 이 내부적으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의사 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원을 하면은 이게 그냥 뭐 큰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어떤 분야든 대기업 월급도 잘 받고 신분도 보장되죠. 그러면 대기업을 직원을 3배로 늘려라. 그러면 대한민국이 행복해집니까? 대기업이 다 부도나게 되죠. 마찬가지죠. 의사를 3배로 늘려라. 그럼 건강보험 재정 파탄 나는 거고 잉여 인력들이 문제가 일어나는 거고 질저하가 일어나는 거고 어떤 분야든 경찰을 그러면 3배로 늘리면 대한민국이 3배로 안전해집니까? 더 심각한 국가 파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 있어야 되는 거지. 제가 비유로 밥 먹으면 건강에 도움되니까 밥 한 그릇 먹으니까 좋더라. 그럼 밥 10그릇 먹어보세요. 당뇨병 걸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잉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다다익선이다 이런 형태의 참 좀 무지한 이런 부분들이 좀 깨어나면 좋겠고 저희 의사들도 좀 많이 국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알리지 못한 책임도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번에 보니까 정기석 국민건강보험 이사장 그분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더만요. 낙수 효과 그랬죠. 그분이 의사 숫자 늘려봤자 의사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저 건강보험 재정을 갖다가 더 끝내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오히려 이 문제는 해결 안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답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국회 가서 했대요. 그래도 나름 소신 그 발언을 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 워딩이 낙수 효과 없다고 그랬죠. 낙수 효과 없다 그랬죠. 자, 오늘 이동욱 회장님, 경기도 의사회 회장님 모시고 의사 정원 확대에 대한 반대 입장을 토론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꼬라지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첫